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강남교육장에서 특수경매 추천 및 권리 분석과 낙찰 후 출구 전략을 강의하고 있는 이종실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특수경매는 대부분이 지분경매, 건물 제외 토지만 매각, 지적도상 맹지 토지나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 토지, 반값으로 하락한 엔필로 투자가 가능한 공장, 토지 또는 근린시설 등을 추천과 출구 전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13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부천지원 2024 2932 김포시 올건면 간산리 116-11회 두 필지 도로는 지분입니다. 공장 용지 및 도로로 239.88평이고 건물은 39.93평이에요. 그냥 40평. 건물을 보면 상당히 작은 건데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뭐라면 소매점으로 나 있고, 소매점은 일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인데, 일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0평 미만인 경우에는 일종 그 소매점도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 사람이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소매점으로 만들어 놓고 제가 보기에는 창고로 쓰고 있는 겁니다. 농림지역이거든요. 농림지역이 좋아요? 계획관리지역이 좋아요?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중 어떻게 좋아요? 계획관리지역이 좋아요? 계획관리지역이 농림지역보다 좋은 이유가 뭡니까? 용적률과 건폐율과 용적률이 좋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많으니까. 농림지역에는 건물을 짓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여기에 먼저 사람이 농림지역에 건축허가 받기 어려운 걸 건축허가 받아서 지어놨죠. 그렇잖아요. 지어놨잖아요. 농림지역이나 짓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집이 안 지어졌을 때는 농림지역보다는 계획관리지역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집이 지어져 놓고 월세를 줄 수 있다 그러면은 농림지역에다 농림지역과 창고로 월세를 주나? 계획관리지역에 월세를 주나? 월세를 주는 건 같아. 농림지역이라는 건 월세 주기 싸고, 계획관리지역에서 월세 주는 것이 싼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감정평가에서는 농림지역은 계획관리보다 훨씬 싸게끔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 경매를 올 때 가격이 하락돼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도자료 25년 6월 24일 날 농림지역 단독주택 소형 등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한 데서 농림지역에도 단독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갖고 단독주택, 일종 근린생활시설,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뭐라 그랬지 아까? 소매점도 일종 근린생활시설인데 3,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린생활시설,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매점이라도 면적에 따라서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됐냐, 이종 근린생활시설이 됐냐 이런 얘기인데 농림지역에 이종 근린생활시설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 미만이면? 3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를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의 지목은 되지만 농림지역입니다. 여기 요 창고입니다. 4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겁니다. 뭐가 있죠? 폐기물이죠. 폐기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이 있고 생활 폐기물. 생활 폐기물은 아파트에도 생활 폐기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리수거하죠. 이 분리수거하는 것이지 산업 폐기물은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이런 폐기물 공소가 있어서
이렇게 폐기물을 이런 거를 다 받을 때 이런 폐기물을 버릴 때 우리가 돈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25톤 트럭 한 차가 이런 폐기물을 산업 폐기물에 그러니까 일반 생활 폐기물을 버린다 그러면 한 차당 2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받습니다. 버릴 때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류해요. 종이, 나무, 쇠, 유리를 분류합니다. 그래갖고 쇠는 쇠대로 연락해서 팔고 종이는 종이대로 팔고 유리는 유리대로 팔면서 분리해서 팔면은 받으면서 돈 벌고 살면서 돈 버는 게 폐기물이에요. 산업 폐기물 말고 일반 생활 폐기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폐기물을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건축주가 폐기물을 받은 것 같아요. 여기 앞에뿐만 아니라 주위 땅에도 이렇게 있고 진입 도로 옆에도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폐기물 참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낙찰받으면 먼저 주인이 폐기물을 치우지 않으면 낙찰자가 치워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떨어진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낙찰받고 잔금 내죠. 잔금 내자마자 제일 먼저 관할 경찰에서 형사 고소하는 겁니다. 폐기물 부담 버린 걸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자진서 내가 보기엔 이 정도 폐기물을 받았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버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분리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것만 쌓아놓고 술만 먹었는지 이 폐기물을 분리를 안 하고 이렇게 쌓아두기만 했어, 내가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폐기물 이런 데다 자기 땅에다 이런 폐기물 버려둬도 안 되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압력을 줘서 이거를 같이 치울 수 있게끔 무조건 다 치우라고 하지 말고 치우는 방법, 가장 쉽게 돈을 적게 치우는 방법을 이 사람은 알 거야, 아마. 그러면, 아이, 그래. 그런 정도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럼 네가 앞서서 이렇게 치워라 해갖고 싹 치워낸 거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형사고소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폐기물 정리를 싹 하고 나면은 이거를 정식으로 소매점으로 돼 있지만은 뭐 임대를 주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가볍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게 40평이다 그러면 여기 평당 뭐 3만 원이다 하면 3, 40이 120만 원 정도거든요. 누구든지 이런 땅 이런 창고에 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든지 100얼마 주고 나겠다고 창고로 내놓겠다면 금방 나갑니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폐기물을 처리할 생각하지 마시고 형사고소를 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하고 같이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핵심은 그겁니다. 이게 폐기물이 이렇게 있지 않으면 이렇게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MPN이 지금 얼마로 나와 있죠? 지금 이게 아까 청구 금액이 얼마였었죠? 청구 금액이 3억 원이나 3억 주고 사서 이거 이거는 저기 뭐야 그 MPN로 3억을 최저가가 1억 7,600이잖아요. 이거는 1억 8천 주고 산다고 해도 돼요. 야, 이거 폐기물 다 어떻게 할 건데 하면은 MPN 회사들도 야, 그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 너 지금 안 팔으면 다음번에 더 떨어지면 이것도 그나마도 못 팔아 하게끔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먼저 가격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3억을 가격으로 지금 1억 7천, 1억 8천, 8억, 1억 8천에 파는 겁니다. 1억 8천에 얼마를? 3억을. 그러고 사서 이거를 2억 5천에 입찰에 들어가서 2억 5천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1억 5천 대출을 받게끔 되면은 내 돈 거의 들어가는 거 없고 그 1억 5천에 대한 거를 월세 100, 한 4, 50만 원만 받으면 그거 가지고 그대로 다 운영하게끔 될 수 있는 것이 이런 물건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거 최저 가격에 안 판다 그러면 내일도 오세요. 깜짝이죠. 이거 폐기물 처리할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폐기물은 무조건
형사고소부터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폐기물은 형사고소 대상이라는 거예요. 폐기물 무단 격치는 소유자 상대로 피고발이 소유자 상대로 하는 거죠. 소유자 상대로. 이런 거를 겁내지 말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겁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 가격에 팔으라 그러고 안 판다 그러면 기다려보세요. 이거 뚝 떨어지지. 누가 지금 이거를 폐기물을 안고 사겠다고 생각을 하겠느냐고, 이거를. 그거는 깨끗하게 잘려놨는데 내가 안 봐도 속에도 쓰레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폐기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14번째 물건입니다. 부천지원 2024-4165입니다. 김포시 대건면 대명리 365, 366, 549, 365, 8 세 필지입니다. 공장 용지로 336.98평이고 건물은 119.79평이고 건축물 관리장은 제조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포 새마을 금고에 12억이 설정이 되어 있고 감정 가격은 13억 2,500이고 청구 금액은 10억이고 최저가가 6억 4,9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김포시에 공장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임대해 주는데 얼마라고 하는 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월세를 얼마에 내가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출을 받았을 때에 대출을 받는 금액이 얼마까지 내가 대출을 받아도 이자를 낼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계획을 하시고 얼마에 내가 사도 되겠다는 가격을 내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한 가격을 가지고 NPL에다가 이 가격에 팔겠느냐고 통보해 보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보면 상당히 공장 자체가 좋더라고요. 점유자는 지금 누가 있죠? 여기 보면 정세열 자기가 주인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세 필지고 하나 필지는 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 용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죠. 요 땅입니다. 여기 요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우동으로 되어 있죠. 공장도 상당히 깨끗하고 2층으로 이런 층고도 높게끔 아주 철골로 깨끗하게 잘 지어져 있고 바깥에 이렇게 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대 주기 아주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걸로 보고 이런 거를 다른 공장보다 한 5,000원만 싸게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면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안에 이렇게 내부로 2층을 만들어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12억으로 되어 있고 청구 금액이 10억입니다. 장세결 개인으로 되어 있고 김포 새마을 금고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나셔서 현장 답사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서 임대를 얼마를 줄 수 있다는 것만 알게끔 되면 내가 얼마에 매입하면 되겠다는 가격이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가격에 대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대시는 10번 해서 9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만 되더라도 그것이 돈이 되면 되기 때문에 1년에 이런 거 대시해서 20번, 30번 대시해서 한 번만 그냥 만들어지면은 한 3년 안에 매달 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매번 할 때마다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한 2, 30번은 대시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움직이셔야지 그 중에서 하나가 됐을 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 얘기를 뭐냐면 팔 수 있는 가격과 살 수 있는 가격을 결정해 놓고 팔 때까지 이자 낼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사는 겁니다. 이래야지 실수가 없어요. 15번째 물건입니다. 이거는 15번째, 16번째는 공매 물건입니다. 공매로 2025-155-98003입니다. 청주시 청원구 내수 영동 형동리 167번지
168번지 건물, 하나는 건물이 있고 하나는 건물 없는 토지만 매각입니다. 대지가 324.28평이고 건물은 매각체입니다. 1994년도에 건물을 사용 승인을 받았고 예전에 붙인 이름으로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 상권은 인정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1순위 민주당이 흥덕신협에 1억 3,100만 원이 있는데 1억 3,100만 원은 여기 보면 번지수가 167번지가 있고 168번지가 있는데 167번지에는 1억 3,100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고 168번지는 건물은 있는데 설정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감정 가격이 땅만 2개로라서 2억 700만 원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6천 정도의 투자를 떨어졌을 때에 투자를 해도 되지 않겠나는 생각에 추천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팔고 나와야 되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팔겠느냐고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168번지가 있고 167번지가 있는데 168번지는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168번지, 여기 167번지입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168번지의 지목이 대지도 있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168번지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그 장독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 노인네가 살고 계신다 싶은 생각이 들죠. 장독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있고. 그 앞에 167번지는 마당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167번지는 한쪽에는 건물이 있고 저 안쪽으로는 마당이 있는 겁니다. 167번지입니다. 근저당 설정이 있죠. 여기 보면 소유권이자에서 이상근했다가 이재준으로 돼 있고 상속을 받았고 여기 보면 근저당 설정이 1억 3,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167번지입니다. 그 다음에 167번지 밑에 보게끔 되면은 뭐가 있죠? 167번지를 청주 세무서에서 국매 공고를 낸 겁니다. 자산거래를 타서 167번지입니다. 그 다음에 168번지 보시겠습니다. 168번지인데 이거는 뭐 이상근에서 이재준으로 됐죠. 아까도 이재준이고 지금도 이재준입니다. 이재준인데 여기는 근저당 설정이 없죠. 근저당 설정 전부 다 말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67번지가 있고 168번지가 있는데 건물이 있는 건 168번지인데 168번지는 근저당 설정 전부 다 없어버렸고 167번지에는 1억 3,100만 원이 근저당 설정이 그대로 있는데 167번지하고 168번지하고 전부 다 공매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67번지는 제가 보기에는 선순위로 먼저 설정이 돼 있다고 하면은 설정이 먼저 가져가든지 아니면 압류가 먼저라면 압류가 먼저 가고 나머지 금액은 설정권자가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167번지는 누가 가져가든지 그는 가져가게끔 돼 있습니다. 경매가 먼저 가져가든지 설정권자가 먼저 가져가든지 그 금액으로는 다 가져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물 있는 168번지 있죠. 168번지는 설정이 없죠. 그럼 뭐만 남았죠? 경매만 남았죠. 그런데 167번지에서 어느 정도 가져갔다 그러면은 168번지에는 세금이 남아있어도 적게 남아있다 그러면 그 168번지에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식구들이 거주하고 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 168번지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은 우리 땅을 우리가 낙찰을 받아도 다시 쓰기를 원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산 거를 가지고 나머지는 배당으로 주겠죠. 배당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당으로 168번지는 배당으로 남는 거는 배당으로 주고 167번지는 인자당권으로 가져가겠죠. 168번지에서 배당으로 받는 걸 가지고 우리 땅 지분을 다시 살려고 하지 않겠는가? 얼마에 우리는 발음되죠? 감정가격에.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2억이었는데 예를 들어보게끔 되면 168번지는
두 필지가 있으니까 감정가격이 1억에 쓸 수가 있죠. 어떤 수는 모르죠. 어떤 보면 큰 감정가격이 2억이었었는데 두 필지인데 하나씩 한 필지로 보자면 하나는 1억 아니냐 이제 1억인데 우리가 6천만 원 주고 만약에 샀다, 5천만 원 주고 샀다 했을 때는 1억에 우리는 그 사람한테다가 꿀그냥 빠져나오는 것이 지금이 국내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건축물관리장은 옛날에 이름 그대로 보면 이상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길인데 이게 보면 옛날에 누구로 돼 있죠? 옛날 뭐 아버지 이양성으로 돼 있죠. 그게 이양성과 이재준이 지금 거저 그러니까 건물주가 이양성으로 돼 있고 토지는 지금 이재준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특수 경매는 위험한 투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인 시장입니다. 싸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만드는 투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수경매의 본질입니다. 특수경매는 문제 해결의 투자입니다. 반값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낙찰보다 출고 전략이 중요합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여 가치를 만들면 수익이 됩니다. 특수경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시면 위험하지만 함께 하면 기회가 됩니다. 남들이 못 사는 물건, 그래서 돈이 되는 겁니다. 지분경매, 맹지, 건물주의 토지만 매각, 농지증 안 나오는 농지, 해결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배우지 않으면 계속 남의 수익을 구경만 하게 됩니다. 실제 수익 나는 구조와 출구 전략을 공개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입찰 날짜가 지난 것은 일반인에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특수경매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전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실제 낙찰부터 협상, 매각까지 전 과정을 10년 정도를 직접 강의해오고 있으며 실전 사례 교재도 8건을 출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실전 사례와 수익 구조를 이종실의 특수경매 강의 또는 동영상 멤버십에서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출구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종실의 특수경매 교재부터 구입해 보시거나 교육장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배우고 실제 투자로 연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한 물건의 출구 전략은 언제라도 010-4444-2069로 문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